대동 여행지도. 오늘은 서울시 중구 오장동입니다. 오장동은 충무로 인쇄골목이라고 부르는 상당히 무질서하고 좀 허름한 그런 동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그렇게 볼 것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 두세 군데 들러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먼저 볼 곳이 오장동 함흥냉면 골목입니다. 오장동 사거리에서부터 중구청에 이르는 그 거리 안에 언뜻 상상하기에는 함흥냉면집이 수십 채, 적어도 대여섯 채는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장동 함흥냉면 골목이라고 부르는데 그나마 하나 없어지고 지금은 두 개 남았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흥남집이 제 입맛에 맞아서 좀 자주 가는 편입니다. 이곳의 주인 할머니, 권기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가끔 여기 와보면은 이 주인 할머니를 뵐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 아드님이 나와 있습니다. 이 권기순 할머니와 그 아드님은 특별하게 뒤에서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오장동 함흥냉면 골목이라고 해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집밖에 없습니다만은 이 흥남집은 이 두 집 가운데서도 제 입맛에 잘 맞고 또 다른 데서 전국 어디에서 함흥냉면을 먹어도 개인적으로는 이 집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권기순 할머니와 그 아들 되시는 윤재순 사장님, 특별한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순신이라든가 퇴계 이황이라든가 율곡 이이 이런 분과 함께 유일한 여성 화폐 인물이 신사임당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사임당이 유일하고 최초로 화폐에 얼굴을 등장시킨 여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 등장인물 여성은 이 흥남집의 주인 할머니인 윤기순 할머니입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박정희 씨가 군사 정변을 일으켜서 집권을 하고 나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니까 빠르게 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키워야 되겠는데 자본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축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박정희 집권 내내 하게 되는데 그 집권하자마자 그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서 젊은 어머니와 아기가 예금 통장을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에 화폐를 도안하기로 합니다. 조폐공사에서 화폐 도안을 담당하던 도안실장이 얼마 전까지 조폐공사에 근무하다가 결혼하느라고 사직을 한 권기순 씨가 생각이 나서 덕수궁으로 나와라, 아들하고 같이 사진 찍어줄게,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카메라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카메라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진 한 장 찍어준다니까 얼른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회에 보이는 이런 사진을 찍었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화폐 모델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화폐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도안을 그리고 이 집회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 화폐가 나오고 나서 이 집회가 나오고 나서 24일 만에 화폐 개혁 조치가 발표가 됩니다. 환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그때까지 썼었고요. 이 권기순 씨가 등장한 이 지폐는 100환짜리 지폐였는데 이 100환짜리 지폐가 나온 지 24일 만에 갑자기 10환을 1원으로 대체해서 원화 화폐를 발행한다. 이렇게 발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조폐공사에서도 불과 24일 후에 원화 화폐가 발행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이런 100환짜리 화폐를 발행을 했고 권기순 씨를 모델로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폐개혁 자체가 아주 초급 비리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폐공사에서도 몰랐던 모양입니다. 알았더라면은 100판짜리 집회권이 24일 만에 없어질 집회 굳이 찍어낼 필요가 없었겠지요. 어찌됐건 그래서 지금 이 흥남집 할머니 그리고 아드님은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에 등장하는 여성 그리고 화폐에 등장하는 어린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서울제일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큰 빌딩이 서울제일교회 빌딩인 것 같습니다. 아마 교회가 자금 사정이 좀 여유가 있어서 지금은 이 빌딩을 지어서 임대도 주고 교회 건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뒷골목으로 가면은 서울제일교회의 옛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옛 시설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제일교회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이 교회는 현대사에 상당히 큰 흔적을 남겼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이던 박형규 목사는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83년에는 전두환 정권의 광주 학살을 세계교회협의회에 알리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화운동을 전개했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보안사가 이 예배 방해 공작을 합니다. 보안사의 사주에 의해서 일부 교인들을 뒤에서 조종해서 박 목사를 쫓아냅니다. 교회에서. 그러자 박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은 그때부터 6년 동안 주일 예배를 서울 중부경찰서 앞에서 노상 예배로 드리면서 길 위의 신앙을 이어갑니다. 이때 당시에 박형규 목사와 함께 일하고 박형규 목사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했던 분들 중에 훗날 꽤 큰 흔적을 남긴 정치인들이 몇 분 있습니다. 손학규 씨라든가 이미경 씨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어찌됐건 이분들은 6년간의 거리 예배 그리고 그 후 4년 정도는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투쟁을 이어갔는데요. 결국 민주화가 좀 되고 역사가 바로 잡히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교회 내부 사정은 어떠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현대사에 꽤 큰 흔적을 남긴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해서 시장을 거닐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장동에 오신 이상 중부시장을 반드시 지나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종로부터 시작해서 을지로 지나서까지 북에서부터 남으로 쭉 시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종로에서 청계천까지는 광장시장, 청계천에서 을지로까지는 방산시장, 그리고 그 남쪽으로는 중부시장이 있습니다. 중부시장은 행정구역상 오장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상품과 먹을거리를 파는 곳이기 때문에 거닐다, 먹다가, 구경하다 이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다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도 되고요. 특별히 중부시장은 김이나 미역, 조기, 멸치, 오징어, 북어, 쥐포 이런 마른 반찬으로 쓰는 건어물, 이 건어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식당을 한다거나 건어물 소매를 하는 분들이 대개 여기서 물건을 띄어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국내 최대의 건어물 시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일단 오장동 첫 번째 동영상은 이 정도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